올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젠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는 좀 살짝 참여형이어서 어떻게 참여하면 도와주신 적극적으로 좀 알겠어. 예, Z세대 중 82% 이거 뭐에 대한 수치일지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82%. Z세대 중 어렵다. 82% 대다수라는 거죠. 집돌이. 집돌이 아니에요. 정말 약간 음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혼자 먹는다. 아, 아닙니다. 먹방을 본다. 더 엄청 사소한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 아, 실은 맞출 거라는 기분이 배달 음식?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 보고 나면은 이렇게 사소한 거였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정답은 82%는 빨간 국물 라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도 못해. 대한민국 한 98% 정도 되지 않을까? 절대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 Z세대의 82%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이 어떤 그냥 선호하는 라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빨간 국물 라면을 좋아한다와 뭐 의견 없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드러냈고 이렇게 나는 빨간 국물 라면을 좋아한다 뭐 하얀 국물 라면 좋아한다 의견 없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세대가 Z세대라고 합니다. 타 세대에 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Z세대 중 70%입니다. 그것도 레벨은 좀 비슷한가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웠지? 조금 더 쉽습니다. 천재인가? 음식과 관련된 거고. 넷플릭스. 음식이야 이것도? 네. 먹방을 본다. 아닙니다. 브이로그를 찍는다. 앞에서 먹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자기의 표현이 확실하다, 자기 확실히 취향이 있다 그런 얘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아닌 그렇죠. 건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답은 선호하는 치킨 브랜드가 있다 이거. 저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세대에 비해서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고 뭐 좋아하는 어떤 치킨 제품이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자기의 취향을 확실하게 더 표현했던 세대가 Z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또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Z세대 중 64%, 이 64%는 단맛이 나는 디저트를 먹는다. 디저트라는 거는 실제 뭐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단맛이 나는 디저트를 먹는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고, 마지막으로 Z세대 중 35%는 비교적 좀 낮은 수치긴 한데 Z세대의 35%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뭐 X세대나 뭐 베이비붐 세대는 8%, 16%일 정도로 그거에 비해서 Z세대가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좀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그런 질문들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Z세대의 감정 표현은 타 세대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고 자기의 취향이 확고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우선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기의 표현을 거침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의 취향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나왔고, 그 의문점을 봤을 때 심리학적으로는 좀 이런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좀 자기가 이렇게 감정 표현했을 때 이거를 좀 수용적인 태도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고 그러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Z세대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뭐 자신이 뭐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부모에게 했을 때 되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X세대들이 부모여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 뒤에 되게 그래. 네. 미안해요. 스포일러 당했네. 그래서 우선 뚜렷한 기호가 있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자신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타세대에 비해서 자신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뭐 나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나는 어떤 성향인지를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세대가 바로 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자신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좀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예로 Z세대 중 83%는 요즘 퀴즈로 하려고 했는데 Z세대 83%는 평소 자신에 대한 관심 정도라고 합니다. 이 관심 정도는 타 세대에 비해 이것도 높은 지표여가지고 갖고 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83% 정도 자기를 좀 더 자기 중심적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게 우선 Z세대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Z세대 중 49%는 어떻게 다 외운 거야? 네? 49%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 정도입니다. 비교적 이거는 앞에 나왔던 수치들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기적일 수 있는 성향, 자기 외에는 다른 것에 뭐 관심이 없는 그런 성향을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의 특징은 이제 유명 브랜드, 체월적인 브랜드를 선호하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만의 세상이 있고 그 안에 갇혔다기보다는 그냥 그거 외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브랜드를 자기만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하고 싶고 타인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Z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청년 세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되게 학생 때 뭐 되게 진보적인 성향, 젊은 아이들, 뭐 젊은 친구들은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되게 가졌을 것이다라는 성향을 조금 이제는 좀 그런 좀 틀에 박힌 관점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Z세대의 26%는 사회가 크게 변하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비교적 저는 이게 되게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보적이지 않은 세대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새로 그런 관점으로 좀 새로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또 이제 Z세대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의 인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베이비붐 세대면은 뭐 현재 한 40대 중반, 40대 그 정도 된 부모들 밑에서 이제 그들의 영향력을 좀 받았고 그들의 인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제가 여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들한테 우리가 뭔가 제안을 할 때 너에게 큰 변화를 제안하는 거, 뭐 너의 일상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이런 것도 해봐 이런 느낌, 이런 식의 제안은 과연 이들에게 통하는 제안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런 제안보다는 그들의 Z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두루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찾아서 그 포인트를 건드리는 게 조금 더 뭐 통하는 방식,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통하는 제안 방법?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제안보다는 그들에게 맞춤형, 그들의 이미 갖춰진 그들에게 맞춰지는 그런 맞춤식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긴데?